터졌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에서부터 게임까지 뭐 말하면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왔죠. 그래서 나보다 로마에 빠삭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자신있게 말하실 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로마의 건국자와 서로만 마지막 황제의 이름이 같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기원전 753년 로마를 세운 건국자는 로물루스입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쌍둥이 형제인데 형인 로물루스가 로마의 건국자, 즉 초대 왕이죠. 지금까지 전해지는 로마의 건국 신화에서는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현 이탈리아 팔라치노 언덕에서 늑대의 젖을 먹으며 컸다고 말합니다. 엄마, 맘마 주세요. 네, 축구 곰팡이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지요? AS 로마팀 엠블럼에 그려진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팍스로마의 왕이 될 로물루스가 성경 속 모세처럼 산전수전을 겪어야만 했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가계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스토리는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 그리고 그들의 초절정 미녀 엄마 실비아, 그리고 그녀의 순둥이 아버지 누미토르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물루스의 외할아버지인 누미토르는 알바론가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한동안 고고학계에서는 알바론가라는 나라가 정말 있기는 했던 거야? 라는 물음이 계속되어 왔지만 현재는 로마에서 남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에 실종했던 지역으로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서로는 이쯤으로 하고 지금부터 알바론가의 막장 드라마를 감상해볼까요? 누미토르의 동생 아몰리우스는 알바론가 13번째 왕인 아빠 프루카스의 사랑을 되찾으하고 왕이 된 누미토르에게 안심을 품고 왕위를 뺏으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왕국으로 쳐들어가 형 누미토르를 개패 때려잡고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알바론가의 14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왕좌를 위협할 모든 뿌리들을 제거하기 위해 형 누미토르의 하다남은 유일한 자식, 조카인 초절정 미녀 미스 알바론가인 실비아를 헤스티아 신전을 지키는 미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 신전에 갇혀서 꾸불한 할머니가 되어버리니 왕좌를 뺏어올 아이를 절대 얻을 수 없었죠. 하지만 하늘은 그녀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았으니 삼촌의 교활한 계략은 사랑의 힘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전진의 신 마르스는 신전을 지나가던 중 첫눈에 그녀에게 발에 마구 들이댔고 이에 화답한 실비아는 결국 마르스의 아들인 쌍둥이 자식 루물루스와 레무스를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냉정히 말해서 마르스는 그저 신화 속에서만 존재하죠. 그럼 쌍둥이들의 찐아빠는 누구지? 학계는 쌍둥이 아버지가 실비아의 삼촌인 아몰리우스이고 이것을 미화하기 위해 마르스를 등장시킨 것이란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헉, 그렇다면 근친상가?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몰리우스는 쌍둥이 탄생 소문을 듣고 방학했고 쌍둥이를 찾아내 바구니에 담아 테베레 강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니 바구니는 강물을 따라 흘러 팔라티노 언덕에 다다랐고 근처 동굴에서 살던 늑대가 마침 이를 발견해 쌍둥이를 동굴로 데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정말이야? 진짜야? 네, 정말 믿기 힘든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지요. 그런데 2007년 놀랍게도 그들이 늑대 맘마와 머물던 곳 루페르칼레 동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울프 베이비로 동굴에서 무럭무럭 자라던 그들을 양치기 파우스톨루스가 납치해 집으로 보고신합니다. 그리고 쌍둥이는 다행히 목동 스라에서 건강하게 장성했고 엄마의 원수
작은 외할아버지 아몰리오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왕좌를 외할아버지 누미포르에게 돌려줍니다. 역시 전쟁의 신 마르스의 아들들이었지요. 이후 편하게 살다가 왕좌를 물려받아도 될 텐데 쌍둥이 형제는 과감하게 알바론과 왕좌를 뻥 차버리고 자기들만의 국가를 세우고자 홍사원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를 더돌던중 피해받은 곳이 있었으니 로몰루스는 현재 로마 광장이 위치한 팔라티노 언덕에, 동생 레무스는 아멘티노스 언덕에 반했습니다. 이처럼 의견이 달랐지만 형제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고 개처럼 치고받다가 지쳐 결국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설마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메소드 가위바위보? 여러분들 혹시 독수리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로마인들은 새 비행 패턴 결과를 진지하게 여겼습니다. 과거 중국민들이 거북이 갑골 갈라진 형태로 점을 치듯이요. 로몰루스와 레무스는 자기가 원하는 정착지 위에 각자 서서 같은 시간 동안 각자의 머리 위로 더 많은 독수리가 날아간 사람이 이기는 방법을 택했지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팔라티노 언덕 위에 있던 로몰루스의 머리 위로는 12마리, 아벤티노스 언덕의 레무스의 머리 위로는 6마리가 날아가 형이 동생을 무려 2배 차이로 이겼습니다. 패배에 오라통이 터진 동생은 형 로몰루스를 마구 조롱했지요. 이 때문에 로몰루스는 그를 참지 못해 크게 폭발했고 결국 혈육인 쌍둥이 동생을 잔혹하게도 죽여버렸습니다. 이후 로몰루스는 팔라티움 언덕의 로마를 건국했고 37년 동안 로마를 통치하며 국가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로몰루스는 퀴리누스라는 식이 되어 승천했다고 전해지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로몰루스의 건국 이야기였고 다음으로 서로나 마지막만 로몰루스의 스토리를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왜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진 것인지 알아볼까요? 당시 기원 후 395년 로마의 영토는 매우 거대했습니다. 서아시아와 중국, 북아프리카, 그리고 서유럽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럼 지배하는 영토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정복을 더 꼼꼼히 관리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동서로 나눠 두 명의 황제가 각자의 땅을 통치하게 된 거랍니다. 이들 중 우리 이야기는 서로마에 관한 거지요. 스토리는 서로마 11대 황제 율리우스 네포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율리우스 네포스는 474년 6월에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측근 중 오레스테스란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판노니아 귀족 가문의 로마 장군이었습니다. 오레스테스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중 황제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초구속 승진을 했으니 그 자리에 이르는 마기스터 미니툼, 이는 천하를 호령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현재 미국의 국방부 장관격이라 이해하면 되겠죠. 이처럼 율리우스 황제는 누구보다도 그를 신뢰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황제의 크나큰 오한이었어. 황제는 곁에 사자 새끼를 키우고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오레스테스는 승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건만 야만인 용병인 포에드라트를 이끌고 궁으로 쳐들어갔죠. 결국 무방비던 황제는 거르나 나 살려라 다크로 튀었습니다. 율리우스가 재임했던 기간은 474년 6월부터 475년 8월, 겨우 1년하고 2개월 남짓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기가 집 황제라 웃으며 다카에서 잠수 타던 중 결국 은신하고 있던 곳에서 5년 후 암살당하죠. 이렇게 로마는 허무한 율리우스의 시대를 지나 반란자 오레스테스에 의한 새 시대를 맞이합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반란을 성공한 오레스테스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아들에게 왕좌를 양보했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군사적 위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로마군 최고 지휘자로서 군대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14살에 불과한 아들을 황제로 세웠습니다. 이 62번째 로마 황제의 이름은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예,
이탈리아의 건국자인 로물루스와 같은 이름입니다. 아버지 덕에 중딩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는 황제가 되었고 이는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어린 황제였습니다. 그럼 그때 나라만 잘 굴러가면 되지 라고들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왜 바른대로 될 수는 없으니 동로마는 로물루스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서로마 시민들조차 그를 조롱하며 황제에게 별명을 붙여줬으니 로물루스 아우구스투루스, 이 별명의 뜻은 키드 엠퍼러, 즉 꼬맹이 황제입니다. 무능한 꼬맹이가 아빠 카드로 황제가 됐네. 그렇게 수근거리며 시민들이 붙여준 별명이었겠지요. 어쨌든 남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무럭무럭 자라면서 정치를 차근차근 배워가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였죠. 하지만 성경에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죠. 꼬마 황제님의 얼굴에 서서히 그늘이 드리워졌어요.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포에데라티를 기억하시나요? 네, 정권 참탈 때 오레스테스가 지휘하던 야만인 용병이죠. 그들이 없었다면 절대 쿠데타를 성공할 수 없었을 테죠. 즉, 로물루스 황제는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을 테죠. 그런데 오레스테스가 용병들과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그들과 맺은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 도와주면 땅 나눠줄게. 약속, 인정, 복사. 하지만 성공 후 그는 입 싹 닫고 용병들에게 말했죠. 누가? 정말 내가? 언제? 이는 아마도 이방인 용병들에게 영표를 내주면 추후 자신에게 칼날을 들이밀까봐 그런 건 아닐까요? 과거 자신이 그랬듯이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믿었건만 배신당한 야만인 용병들은 큰 분노에 휩싸여 보복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돌머리를 최대한 골라봤자 큰 대책이 없었고 결국 전쟁을 통해 땅을 통째로 빼앗기로 결심했지요. 하지만 돌머리 부대를 이끌기 위한 브레인이 절실했으니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 첫째, 그들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고 둘째, 자신들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자. 이에 적임자가 있었으니 이름은 오도아케르. 그는 다뇨브강 유역의 게르만 소부족 출신에도 불구 로마군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고위층까지 오른 자였죠. 쉽게 말해서 자신들처럼 이방인 출신 그리고 능력자, 용병들 즉 포에드라티들에게 그는 적임자였죠. 이후 그들은 오도아케르를 앞세우고 서로마로 진격해 로몰루스의 아버지 오레스테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리고 배신자 오레스테스를 피아 친차에서 처형합니다. 이렇게 476년 영원할 것 같던 서로마는 모청이 멸망했고 전쟁에 승리한 오도아케르는 이탈리아의 초대왕이 되었죠. 하지만 역시나 동로마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오도아케르는 동로마를 그냥 무시했죠. 결국 동로마 황제는 열받아서 꼭지가 돌아버렸고 동고트족의 지도자였던 테오도리크를 고용해 시도 때도 없이 이탈리아를 들쑤시며 괴롭히지요. 결국 지친 오도아케르는 연전연패를 거듭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희소식이야. 테오도리크가 그에게 문자를 날립니다. 헤이 브루, 이제 스톱하고 나랑 공동 통치하던 게 어때? 이 엄청난 제안에 오도아케르는 기뻐서 바로 승낙했죠. 그리고 염회가 열릴 라벤나로 눈썹을 휘날리며 달려가죠. 하지만 그곳엔 거대한 덫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도아케르는 어리석게도 제발로 염의장이란 덫으로 향했고 밤낮 없이 이어지던 화려한 연합 축하 잔치가 10일째 되던 날 그는 데오도리크가 계획했던 교활한 칼침에 옆구리를 찔렸고 결국 그의 처자식과 함께 적진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죠. 테오도리크는 이처럼 교활하고 야비한 수법으로 그를 죽였지만 이후 대왕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만큼 혼돈의 서로나를 능숙하게 안정시키며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뛰어난 업적을 수도 없이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던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까빠를 잃고 혼자 남겨진 꼬맹이 로물루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운 좋게
이렇게도 아버지의 원수인 오로아케르의 광용 덕분에 황제에서 퇴위당한 후 아버지를 따라 하늘나라로 승천하지 않고 나폴리 근교에 자리 잡고 있는 삐까번쩍한 자택을 제공받아 그곳에서 넉넉한 연금을 받으며 웰빙나의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로몰루스가 언제 또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골치 아픈 세상만사 다 잃고 신선 노름을 하며 살다 갔으니 어찌 보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를 새드 엔딩이 아닌 해피엔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